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상품이나 서비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저기 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하나만 딱 사갖고 오는 경우는 드물죠. 가서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다 담아갖고 와요. 그랬을 때 어느 상품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언제 많이 쓰느냐? 여러분들 이마트나 월마트 가면 상품 진열해 놓죠. 상품 진열해 놓을 때 어떤 거하고 가깝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품하고 어떤 상품. 가면은 쭉 위에 보면은 칸막이 이렇게 다 돼 있죠. 여기는 무슨 제품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련된 상품끼리 묶어서 그거를 연관성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또는 상품을 팔 때 묶어서 팔 수가 있겠죠. 그죠? 같은 상품들끼리 묶어가지고 그룹해서 1+1 할 때 또는 2+1 할 때 두 개를 같은 거를 주는 것도 있지만 마트 가면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상품을 살 때 묶어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거하고 묶어서 팔 때 사람들이 더 많이 팔릴까, 상품이. 이런 거를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자, 이 어소시에이션 룰을 이용을 해서 나온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마트가 있어요. 월마트. 아시죠? 이마트, 월마트 하는 그 월마트가 있는데, 월마트에서 상품을 이렇게 쭉 해서 조사해서 매출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석을 해봤느냐? 야, 우리가 상품 판매하는 게 어떤 상품들하고 같이 묶어서 많이 팔리지? 이 얘기예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바구니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항상 패턴이 있죠. 뭐하고 뭐를 항상 같이 사갖고 와요. 그 패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동선이 짧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특이하게 저게 나왔어요. 기저귀하고 맥주가 같이 붙어져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저귀를 사는데 맥주를 왜 살까요? 우리 집 애기는 맥주가 분유야? 그건 아니겠죠? 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100% 확신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면 부서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가가 돼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빅데이터 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야,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부서 사람들하고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인사면 인사 이런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룰이 나왔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왜 그렇지? 한번 우리 디스커션을 해봅시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 팀에서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저귀하고 맥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 있지? 그거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같이 마케팅 팀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원인을 밝혀내냈어요. 무슨 원인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마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금요일날 마당에다가 바베큐 파티 같은 걸 많이 해요. 친구들 와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문화예요. 미국 문화가. 그러면 스포츠를 하는데 한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맥주를 사려고 이제 마트로 갑니다. 그런데 마트를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차 타고 이제 큰 마트, 대형 마트를 가야 되는데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근처 이런 우리로 말하자면 조그만한 마켓이 없어요. 그래서 큰 데로 다 가야 돼요.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하냐? 와이프가 가는 김에 애기 기저귀가 다 떨어졌으니까 기저귀 좀 사다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맥주 사기 미안하니까 가서 맥주도 사고 간 김에 기저귀도 사갖고 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맥주는 여기 있는데 기저귀사로 저기 500m 정도 있어. 아니,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미국은 마트가 워낙 크죠? 한국 여러분들 그 마트 엄마 따라 몇 번 가봤죠? 엄마 아빠 따라서? 그렇게 큰데요. 그럼 여기 있는데 저쪽 가서 막 뒤지고 찾아야 돼요. 귀찮겠죠? 그러면 안 살 확률이 높겠죠. 왜? 남자들이 사잖아. 남자들은 귀차니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꼭 사갖고 오는데 남자들은 귀찮으면 한 대 맞고 말지 그러고 안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옆에다가 같이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짚는 김에 얘도 짚고 얘도 짚고. 여러분들 그 이마트나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배열하는 게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하는 게. 이런 걸 분석해서 뭐하고 유사하게 잘 팔리니까 여기 옆에는 여기. 물론 100%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간장류 이런 것들은 연관돼서 이렇게 상품들끼리 속성이 비슷한 거는 놓지만 그런 상품들이 전혀 다른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비슷한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마트 가면은 기저귀 옆에 꼭 항상 그 와인, 맥주 이런 거 파는 거랑 같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옛날에는 기저귀 저쪽에 맥주는 이쪽에 이렇게 팔던 거가 같이 묶어져서 같이 놔두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남자하고 가족들이 남자 여자가 같이 요즘은 많이 쇼핑하는 추세죠. 같이 가서 기저귀, 분유, 그 다음에 술, 맥주 같이 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화, 그런 게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걸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라는 기법이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품, 그래서 언제 많이 쓰느냐? 상품하고 상품, 서비스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같이 묶어서 팔지, 어떻게 같이 연결돼서 팔지,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번들 제품 있죠, 번들. 번들이라든가 이렇게 묶어 파는 거. 그런 거 할 때 어떤 게 같이 연결됐으면 좋을까? 판매하는 게 이 어소시에이션 룰을 이용해서 많이 판매합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소주를 사면 콜라를 살 확률이 몇 %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룰이 있는데 그런 룰은 나중에 올라오면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에 이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툴을 다루는 거는 그때 배울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소주, 지지도라는 거는 야, 전체 매출액 중에 소주가 몇 % 팔리지? 이거예요. 전체가 100건이, 오늘 매출이 100건이었어. 그러니까 장바구니가 100번 나간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100명이 사간 거죠. 그랬을 때 동시에 이게 팔린 확률이 83%나 팔린 거예요.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년에 한 번 파는 상품이야. 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없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야, 뭐가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지? 얘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순위.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 룰은 지지도, 신뢰도, 리프트 값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기법인 거예요. 여기서 내용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분석 기법 방법은 원리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팔리지? 자, 그러면 쌍쌍이 많이 팔리는 건 뭐지? 두 번째가 얘예요. 야, 소주, 맥주, 소주, 콜라가 동시에 팔리는 게 전체 매출액의 50%나 되네. 아주 많이 팔리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보면 10% 이상 넘어가면 대박 난 거예요. 실제 물건 판매하는 것 중에 전체 매출액의 10%를 판매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분석하다 보면 뭐 5% 전후예요. 5%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는 그 중에서 소주 사면 콜라를 사느냐, 콜라를 사면 소주를 사느냐, 이걸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주를 산 사람이 콜라를 살 확률과 콜라를 살 사람이 소주를 살 확률, 뭐 이걸 보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보고, 최종적으로 요거입니다. 리프트 값이 있는데,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야, 우리 딱 가서, 처음 사람이 소주를 샀어요. 그 확률하고, 딱 갔는데, 콜라를 사면 소주를 살 확률하고, 뭐가 더 높으냐예요. 그 값이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무 사람이 딱 들어왔어. 오늘 매장에 딱 들어왔어요. 맥주 있네? 맥주를 딱 사. 그 확률하고 얘는 딱 왔는데 사람이 콜라를 딱 샀어. 맥주도 옆에 있네? 이렇게 살 확률하고. 즉 그냥 맥주만 살 사람 확률하고 콜라를 사면 맥주를 같이 산 사람하고의 확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아까 전에
묶어 판매할 때도 쓰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매장이에요. 매장에서 화장품을 골라요. 근데 뭐를 딱 샀어? 파운데이션을 딱 사. 그럼 어떻게 돼? 아, 파운데이션을 산 사람은 무조건 저것도 같이 사. 이 확률이 높아. 그러면 가서 이렇게 죠. 아, 손님, 요거 사면은 요것도 있어요. 라고 홍보를 해서 영업을 하면은 같이 살 확률이 몇 배나 더 높다고요? 1.5배나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당연히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업에 사용하는 거죠. 영업에. 자, 보험회사다. 상품을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생명보험을 딱 해서 계약하러 가서 생명보험을 딱 계약했어요. 아, 생명보험을 계약하면 그 다음에 뭐죠? 화재보험도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마케팅에서는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 업셀링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법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높지? 이거를 파악하면 영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상품 진열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웃금 판매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은 뭐냐? 이 분석 기법의 특징은 서로 끼리끼리 같이 묶어서 많이 팔리는 것들이 연관성 있는 상품들을 묶어보자. 지금은 간단하게 2개지만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상품을 진열하는데 또는 묶음 크로스셀링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들어가면 아, 우리 회사에 요번에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은 이거야. 묶음 판매를 하는 거 어떤 상품들을 묶는지 그게 요번에 과제야. 내 과제야. 그러면 아, 어소시에이션 룰을 써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획서죠, 이런 게. 됐죠? 어쨌든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건 뭐냐면 야, 어떤 게 같이 연관성 있게 같이 묶이는지 그거를 파악하자는 게 요 규칙, 요 기법의 이름이 그 목적이에요. 당연히 이런 걸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겠죠, 소프트웨어들이. 그거는 나중에 올라오면서 다 배울 겁니다.